안녕하세요, 이슈론자입니다. 제가 앞서 올린 첫 번째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이상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1년 이내에 10만 달러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도 얘기 드렸었죠. 1월 2일 비트코인은 사상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돌파하고 1월 8일 4만 달러를 넘기면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감히 예상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돌파한다는 것만큼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미국의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며 블루웨이브를 완성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팀에는 친가상화폐 인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가상화폐에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초저금리와 바이든의 부양책 추진으로 유동자금의 공급이 더욱 활발해져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새로운 투자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자들 대부분은 제일 유명하고 가격 상승률이 좋으며 거래량이 많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시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1월 4일 미국 통화감독청은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 및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 통화감독청의 성명은 앞으로 가상화폐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세 번째, 비트코인의 기관들의 진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글로브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3만 달러가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은 대량으로 매수하여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는 보유 중이던 리플을 매각하여 비트코인에 일부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크립토퀀트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대량으로 출금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수량이 줄었다는 것인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려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매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이어가자 투자자들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보유 심리가 커졌는데요. 이러한 심리 때문에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인출하여 개인 지갑에 보관만 한다면 거래소의 보유량은 감소하고 결국 거래소 내부에서 매도 물량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 김프가 있는 상황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5만 4천 달러 선까지도 무리 없이 상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만 상승세를 유지할까요? 스텔라루멘의 경우 스텔라를 기반으로 한 독일의 유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계획에 이어 우크라이나 정부의 CBDC 개발 전망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급등의 가장 큰 이유는 김프 때문으로 대형 호재 소식에 김프가 7% 이상 붙으며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욱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스텔라루멘은 우크라이나의 CBDC 발표와 함께 가격이 하루 사이에 0.2달러 이상으로 상승하며 코인마켓캡 기준 시총 9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스텔라뿐만 아니라 시총 2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이더리움 또한 비트코인을 따라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타일러 윙클보스는 12월 31일 지금 이더리움을 구매하는 것은 비트코인을 반값에 사는 것과 같다는 트위터를 남기며 이더리움 상승 전망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타일러 윙클보스 외에도 수많은 전문가들은 2021년 암호화폐 시장의 주역은 이더리움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2월 런칭된 이더리움 2.0과 디파이, 디앱 등의 급격한 성장은 이더리움의 장기적 호재가 되었고 디파이의 예치 금액은 15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의 2월 8일 이더리움 선물 상품 출시 소식과 미 통화감독청의 스테이블코인 사용 허용은 이더리움의 대형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CME 상품은 기관 투자자들을 주요 타깃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며 비트코인과 같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1월 3일 이더리움은 2018년 2월 이후 처음으로 1000달러를 돌파한 뒤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역대 최고가인 1448달러를 넘어설 수 있을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는 블로그를 통해 2020년부터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높은 가격 상승을 이루어냈고 2021년에는 역대 최고가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더리움 개발자인 비탈릭 부테리는 2017년도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를 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 블록체인의 개념도 모르는 일반 투자자까지 이득을 노려 시장에 뛰어들었던 당시의 행태를 거품이라고 단정지었는데요. 현 시점에서도 비트코인의 급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투자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과거 암호화폐 시장의 붐이 일었을 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일반 투자자들이 뛰어들었던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2020년 12월 12일
유명 팟캐스트 진행자인 피터 맥코맥은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 더 많은 대출을 받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영끌까지 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매수자의 행동에 비탈릭 부테린은 암호화폐를 사기 위해 대출받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며 트위터를 통해 당부의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피터 맥코맥은 트위터에 글을 남긴 지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 비트코인의 가격이 23,000달러를 돌파하여 비트코인의 단맛을 맛보았습니다. 누구나 트레이딩을 할 때 타이밍을 맞추는 데에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피터 맥코맥처럼 운 좋게 타이밍을 잘 맞춰 트레이딩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고점에 물린다든지 존폐이기로 인해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도 인터넷상에서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이변은 리플이었는데요. 시총 3위에 자리 잡고 있던 리플은 주요 메이저 코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을 화폐가 아닌 주식과 같은 증권이라며 제소하자 가격은 대폭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24일 리플은 859원의 고가를 찍었지만 소송으로 인해 한 달도 되지 않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859원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을 맴돌고 있습니다. 소송의 여파로 비트렉스 거래소에서는 1월 15일 오후 4시 리플마켓 종료를 예고하였으며 크립토닷컴에서는 1월 19일 오전 10시 리플을 상장 폐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거래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스와이프도 1월 5일 미국인을 대상으로 리플을 상장 폐지하였는데요. 이 밖에도 유명 거래소들이 리플의 거래 중단 및 상장 폐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 증권회와 리플의 소송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리플이 언제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손절하는 투자자들과 다시 떡상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버티기에 돌입하는 투자자들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대형 알트코인에 속한 리플이 이런 위기를 겪게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리플의 위기는 어느 암호화폐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에서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격 허용함으로써 암호화폐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제대로 인정받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고점을 뛰어넘은 비트코인은 앞으로의 전망이 밝으며 그 뒤를 이더리움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어 2021년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신고점을 경신할 것입니다. 과거 비트코인 7, 이더리움 3의 비율로 투자를 진행하셨다면 비트코인 5, 이더리움 5의 비율로 이더리움에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사용 허용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활용이 많아 이더리움이 잠재적으로 비트코인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과연 암호화폐 시장 상승의 끝은 언제일까요? 조정이 시작된다면 매도 타이밍은 언제로 잡을 것이 좋을지는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슈론자였습니다.